감사합니다. 법무법인 해암 대표 하장균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 선임 시기에 관한 궁금증들이 있다고 해서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변호사 선임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주저가 돼요. 이유는 무엇보다도 너무 비싸다. 변호사 보수 너무 비싸다. 그쵸. 우리가 큰 수술할 때 큰 수술비가 들듯이 변호사 선임할 때는 큰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변호사 보수를 아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상담을 주로 다니거나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 시기를 좀 늦추는 경우들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변호사를 좀 늦게 선임을 하면 좀 도움을 좀 적게 받으면 혹시라도 변호사 보수나 비용이 좀 적게 들까봐 늦게 선임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은 형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. 그러면은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. 경찰 수사관님께서 뭐 이러이러한 어떤 혐의로 또는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고 서로 좀 나와라.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실상의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랬냐 저랬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한다. 그럼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당황스럽기 때문에 횡설수설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. 그리고 그 뒤로도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법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고 본인한테 이제 불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.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. 피의자가 하는 말들은 나중에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하에 사건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민사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변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변제기의 경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변제기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채권자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지급을 유예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제기를 뒤로 늦추거나 이런 어떤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좀 늦춰줘도 뭐 돈 받는 거 바로 돈 받을 수 있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신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민사의 경우에도 일반인 분들께서 비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시작을 하게 되면 유리한 거는 차치하고 유리한 건 나중에 변호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리한 얘기를 이미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일찌감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가끔은 우리가 이제 의뢰인분들이 이제 와서 상담을 할 때, 뭐 너무 무섭다. 경찰관님 너무 무섭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찰관님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도 좀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조사를 받는 입장이었어도 좀 많이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경찰관님들은 이제 일도 많고 뭐 다루는 일들도 좀 험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일반인 분들하고는 좀 눈높이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그걸 접하면 상당히 당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겁을 먹고 두려움에 쌓이면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요. 당연하죠. 무서우니까. 그래서 이제 좀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또는 대리인이 옆에 있으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.
특히 이제 경찰에 조사를 갔을 때 이제 변호인이나 우리 법률 대리인이 동석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고소인의 권리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에 관해서 변호사가 일반적인 비법률 전문가들보다는 지식이 있고 우리 수사관님들도 그러한 어떤 권리들이 있다라는 걸 변호사가 알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평소보다는 덜 편하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동석을 했을 때랑 동석을 하지 않았을 때 들려오는 얘기들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. 제가 상담을 뭐 이제 수천 건 이상 한 것 같은데요. 많은 분들께서 사건을 맡겨주셨고 또 아쉽게도 뭐 사건을 맡겨주지 않으시고 가셨던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 수임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유들이 결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.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변호사 보수겠죠. 변호사 보수라는 게 많이 아시다시피 수백만 원입니다. 많으면은 뭐 수천만 원까지도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고 내가 이 돈을 지불을 해도 되는 건지 주저될 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저라도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수백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법률사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성형외과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필요한 수술이 있어서 수술을 잡고 100, 200만 원 정도 지불을 해서 수술을 받고 가면은 뭐 내가 평생 효과가 있는데 법률사무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또 있는데 어, 법률사무는 그렇게 간단히 빨리 끝나지가 않습니다. 짧아서 빨리 끝나면 사실 빨리 끝난 대로 좋은 거긴 합니다. 왜냐면 의뢰인분들은 이 사건 진행하는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기 때문에 사실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주는 변호사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평균의 경우에는 짧아도 3개월 뭐 길면 지금 몇 년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비가 수백만 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이 변호사들은 업무 시간 외에도 계속 이 사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납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계속 머리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만약 지인 변호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도움을 얻을 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합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5개월, 10개월 지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만 원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는 사건이었다고 해도 10개월이면 벌써 월 50만 원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과하게 비싸냐? 약간 그거에 좀 물음표가 달릴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의뢰인분들은 변호사님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법률 사무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많다. 반대로 얘기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시게 된다면 그걸 다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업무를 직접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공부해서 또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사무를 처리하시게 된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어떤 금전적이지 않은 시간적 어떤 뭐 노력,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뭐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신다든가 다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비용은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는 비싼 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멀리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현실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갑자기 뭐 어디 장기에 어떤 큰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생물책, 화학책, 뭐 의학서적을 펼쳐가지고 그 수술법을 공부를 해서 스스로 수술을 하려면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 법률 사무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판단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